안녕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시나리오 기반의 챗봇 UI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챗봇 하면은 AI 이제 기반의 챗봇을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아직 AI가 이제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시나리오 기반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도 시나리오 기반으로 이제 기획을 했던 프로젝트여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챗봇 UI를 어떻게 기획했는지랑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챗봇의 장점을 느꼈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가연이고요. 이제 혹시 PXD라는 회사 아시나요? 저는 이제 PXD라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이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요. 보통 UX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제 UX가 많이 들어봤는데 UX가 뭐지? 어떤 일을 하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용자 조사나 이제 사용성 테스트, 이제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걸 느끼는지를 토대로 화면 기획이나 이제 설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좀 글 쓰는 걸 약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내 블로그에서도 글을 좀 많이 쓰고 있고, 저 개인 브런치에서도 이제 글을 좀 쓰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 조금 알려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사용자 관찰과 이제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경험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컨설팅 전문 회사예요. 이게 말이 되게 조금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이제 크게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처음엔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략을 이제 잡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전략이 잡히면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 설계된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픽 디자인까지 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를 사용성 테스트라고 사용성을 테스트하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있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성 테스트를 한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략이나 이런 단계가 없이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디자인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어요. 아마 이 포스터를 보고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기대하고 오셨나요? UI 기획, 챗봇을 어떻게 UI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지, 그리고 약간 좀 챗봇의 전반적인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제 강연이 좀 이해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글은 이제 제 강연은 이 글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를 뭐 아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 블로그도 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회사 블로그에 이런 챗봇이 주는 가치와 설계 시 고려할 점에 대해서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보통 이제 챗봇 하면은 요새 챗봇이 좀 대세잖아요. 그래서 챗봇이 뭔가 되게 뜰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프로젝트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챗봇 프로젝트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챗봇이 그냥 뜨니까 하나보다 이제 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그래서 챗봇이 사용자한테 뭐가 좋지를 볼 때는 사실 그게 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뭐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고 뭐 그런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되게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용자는 뭐가 좋지를 이제 찾아봤을 때 사실 그런 말이 좀 없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이런 챗봇 툴을 쓰면 좋다, 보통 이런 홍보글이 좀 많아서 그러면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럼 챗봇이 주는 가치가 뭘까? 그 사용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를 정리해서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좀 더 챗봇을 좀 더 설계할 때 고려할 때 부분을 좀 더 정리해서 이제 글을 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관계자분께서 보시고 이 강연을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글은 좀 짧아요.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4시간을 설명드리기는 되게 양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들었던 게 어쨌든 이 글을 좀 더 뭔가 이 글은 이제 좀 이론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좀 더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이얼 플러그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엔 APIA였는데 APIA로 챗봇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미덕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이제 사내분들 몇 명이 이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이 APIA 지금은 다이얼 플러그가 된 이 프로그램이 개발을 몰라도 이제 바로 챗봇 플랫폼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만든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조금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내용을 이 다이얼 플러그를 통해서 좀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챗봇을 설계하는 이론에 대해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다이얼 플러그를 통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뭔가 이론에서 실습을 하라고 하면 좀 뭔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정희 주인님이 같이 그 다이얼 플러그 스터디를 하셨는데 실제로 회사에 사내 인턴들을 위한 이제 사내 챗봇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정희 주인님의 사례를 조금 듣고 나면 그러니까 챗봇을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다이얼 플러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겠구나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이제 이번에 강연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챗봇을 설계했던 계기, 결국에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겠죠. 그래서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리기 전에 이제 챗봇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을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챗봇의 장점, 그 다음에 이제 설계했을 때 고려사항을 얘기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례에서는 이제 우정희 주임님이 실제 다이얼 플러그를 사용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실습에서는 이론과 이제 사례에서 이제 들으셨던 내용을 토대로 다이얼 플러그를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다이얼 플러그를 이제 이용해서 텔레그램의 챗봇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면, 저희는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했던 금융 앱에 고도화 프로젝트 일회가 왔어요. 근데 이 고도화 프로젝트가 보통은 이제 원래 기존의 기능을 디벨롭하는 게 많은데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신규 기능 기획인 챗봇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기존 기능을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챗봇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알려드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서비스에 들어갈 챗봇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볼 때는 앞으로 대화형 서비스가 이제 조금 트렌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서비스가 챗봇으로 다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사용자한테 인지시켜줄 챗봇을 먼저 만들어 보고 싶다가 프로젝트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AI로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시나리오를 그냥 하는 서비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일부분 기능을 조금 챗봇으로 뭔가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설계해달라고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도화 프로젝트다 보니까 리서치를 한 것 토대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정도 기간을 텀을 두고 1차 기획안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 챗봇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아마 혹시 모를까봐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챗봇 프로젝트를 더 소개해드리기 전에 챗봇을 좀 알려드리면, 심심이를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2000년대 초 정도에 이제 심심이라는 게 나왔는데, 아마 지금 챗봇의 뭔가 시조새 같은 서비스겠죠? 챗봇 이제 심심이를 좀 얘기 드리면, 이제 사용자가 키워드나 입력한 키워드를 토대로
이제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심시민처럼 이제 사용자와 대화를 하는데 이게 진짜 사용자가 이제 사람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보치랑 대화하는 거를 쉽게 말해서 챗봇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챗봇이라고 하면 문자 대채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음성으로도 뭔가 채팅을 하는 그런 봇의 개념을 챗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심심이처럼 뭔가 재미 요소, 그냥 이제 심심풀이? 약간 이런 식으로 챗봇을 많이 활용했다면 지금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처럼 약간 금융의 비서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영역까지 챗봇이 좀 확대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융 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융 앱에 챗봇이니까 조금 챗봇의 범위를 좀 다양하게 해서 금융 챗봇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쇼핑 챗봇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플랫폼 챗봇 등 좀 다양하게 범위를 넓혀서 리서치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크게 정보 범위를 보니까 앱 안에 있는 챗봇 같은 경우는 조금 CS 영역의 앱과 연관된 기능을 좀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앱 안에 있는 챗봇인데 아마 인터파크 써보셨으면 이제 다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터파크의 톡집사라고 해서 뭐 주문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상품을 찾아준다든지 하는 집사 역할을 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앱의 기능을 좀 도와주는 챗봇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챗봇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져온 거는 대신증권의 카카오톡 챗봇인데 온라인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투데이 이슈 정보 같이 뭔가 이 챗봇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정보 같은 약간 컨텐츠 위주의 정보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앱넷 챗봇 같은 경우는 조금 앱 안의 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라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챗봇은 이 서비스를 홍보하는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뭔가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이제 앱 설치 없이 제공을 해줄 때 이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조를 좀 보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제 키워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봇이랑 대화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쿼트처럼 이제 선택지 하단에 선택지를 제공해서 뭔가 빠른 탐색을 이제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 범위를 선택지를 좀 사용하게 되면 정보 범위를 좀 한정 지으면서 그러니까 빠르게 이제 사용자가 꼭 입력을 다 하지 않아도 빠르게 정보를 탐색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뭐 직접 입력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지만큼 되게 편리한 느낌은 좀 아니지만 어쨌든 대화라는 이제 사용자가 대화하는 경험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서치를 좀 빠르게 하고 이제 챗봇을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처음에 앞에 이제 리서치했던 걸 토대로 이제 앱넷 챗봇을 기획하니까 그러면 이제 기능을 알려주는 버튼을 제공하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보안 때문에 좀 가렸는데 이제 이 서비스가 뭔가요? 뭐 이런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버튼을 제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기능 범위가 좀 작다 보니까 하단에 선택지로 정보만 탐색해서 사용자가 약간 딴소리에도 이제 챗봇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선택지로 좀 제공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챗봇이 뭔가 구조가 저희 말로 이제 빵꾸난다고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이거를 그냥 종료하고 싶거나 다른 정보를 탐색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탐색한 다음에 작별 이제 인사를 종료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고 다시 탐색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기획안을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제 시중 앱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요?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GUI에서 달라지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그냥 GUI에서 달라질 것 같다 얘기를 했지만 사실 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기획자로서 뭔가 그래픽에서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건 듣는 거는 사실 칭찬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획 단계에서 뭔가 차별화가 있어야 그래픽도 달라지는 건데, 근데 사실 이 당시에는 이제 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좀 생각이 드는 게, 근데 결국에는 채팅 형식인데 채팅 형식을 유지하면서 어떤 차별화가 있지? 구조에서 뭐가 다르나? 저희는 이제 그냥 어쨌든 챗봇의 기능을 구현하고 챗봇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를 설계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한 뭔가 챗봇을 제공해 줄 수 있나?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클라이언트도 뭔가 차별성이 없다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쨌든 이게 완벽한 챗봇은 아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다시 이제 회사에 와서 리서치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챗봇 위주로만 리서치를 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챗봇의 트렌드를 되게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챗봇 위주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이게 챗봇을만 보니까 비슷한 경쟁사의 다른 비슷한 느낌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대화형 UI로 확장을 해서 챗봇을 벗어나서 이제 대화형 UI를 이제 리서치를 해보자 해서 이제 리서치 범위를 좀 확장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챗봇을 벗어나서 좀 대화형으로 범위를 확장시키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부분을 좀 간과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또 제가 결국에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챗봇이 구조도 중요하지만 이제 결국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를 되게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챗봇의 정의를 얘기해 드린 것처럼 챗봇은 어쨌든 대화를 하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들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하고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할지 좀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주제를 해야겠다 하면은 그 대화를 이제 이끌어 나가게 되고, 만약에 이 대화가 좀 다른 대화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대화 주제를 변경해서 다시 대화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대화가 끝나고 약간 이 사람과 이별할 시간이 됐다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돼요. 이걸 조금 서비스 흐름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인사와 소개를 하는 부분은 서비스를 진입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하는 순간은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작별하는 순간은 이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하는 단계예요. 근데 사실 채팅의 종료는 없잖아요. 이제 대화는 이제 어쨌든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지는 거니까 작별의 순간이 있는데, 채팅은 조금 시점이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재진입을 유도하는 단계라고 좀 적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입을 한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종료 혹은 좀 다시 오게끔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서치를 조금 대화 흐름을 따라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진입 단계에서는 챗봇 기능을 좀 대화로 안내해주면서 이 기능을 학습하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쿼츠인데, 쿼츠는 이제 선택지로 맨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뭐 하이데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이 기능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였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친절하게 제공을 해주면서 이게 이런 선택지를 이용해서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정보를 탐색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정보 탐색 과정에서는 이제 펜이라는 서비스인데 금융 서비스예요. 그래서 보면은 금융에서 이제 보통 개인정보를 좀 가입하는 단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입 과정을 대화를 통해서 되게 쉽게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가입이나 설정을 하게 될 때면 되게 입력하는 영역이 많고 되게 복잡하고 이탈률이 많은데, 페니 같은 경우는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용자가 이탈을 하지 않게끔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이제 이 펜이라는 봇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입력을 다 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베이의 챗봇을 보면
보통 이제 쇼핑을 할 때 보면 되게 필터 과정이 많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설정하는 단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단계를 이제 이런 선택지를 통해서 좀 좁혀가는데 그 좁혀가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게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통 정보 큐레이션을 같이 해주되 내가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가격대를 설정하게 하고 가격대가 별로면 이제 다른 종류, 다른 아이템을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정보의 범위 레벨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조금 좁혀나가는 단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면 내가 정보를 탐색한 거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좀 더 탐색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줘서 내가 이 대화가 끝나고 다른 정보를 계속 탐색하게끔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건 이제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본 건데 밑에 보시면 내가 검색한 정보와 비슷한 정보를 추천을 해주면서 그냥 이제 누르면 바로 뭔가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내가 정보를 본 다음에 다시 다른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종료 단계도 보시면은 이제 이거 타로 챗봇 라마마라는 이제 챗봇 앱인데 타로 앱인데 내가 끝나더라도 뭔가 이제 다시 보고 싶으면 시작을 입력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에 다시 이제 이 서비스를 진입했을 때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지? 이런 고민 없이 바로 시작하게끔 유도할 수 있어요. 대화 크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대화를 어쨌든 이용하면 사용자들이 복잡하고 되게 어려워하는 정보들을 조금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 좀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을 때 하나는 이제 정보 탐색의 간소화가 일어나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정보가 되게 복잡한 정보들을 좀 쉽게 탐색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대화하듯이 그냥 정보를 탐색하는 되게 자연스러운 정보 탐색 과정이 좀 일어나요. 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복잡한 필터 같은 걸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쇼핑에 내가 옷을 찾았는데 지금 검색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검색 옵션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되게 불편하지 않고 조금 뭔가 맥락을 유지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화의 큰 장점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재미 요소를 좀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 드리면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좀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좀 가져온 건데 카카오뱅크가 요새 금융 앱에서 제일 심플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는 어쨌든 화면으로 이루어진 앱이다 보니까 내가 저번 주에 쓴 내역을 보려면 통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옵션을 선택해서 조회 기간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일어나죠. 어쨌든 내가 정보를 보고자 할 때는 뎁스가 발생하고 한 번 더 뭔가 설정을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대화로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대화로 그냥 지난주 거래 내역 확인해줘 이렇게만 입력하더라도 그냥 지난주 거래 내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거래 내역을 바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뭐 대화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선택한 정보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좀 좁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터를 설정하고 막 그런 과정처럼 이제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쇼핑에서 추천해주는 것처럼 내가 긴팔옷을 샀는다. 그럴 때 긴팔옷에 관련된 정보를 뿌려주고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정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을 유도하게끔 하는 과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큰 장점인데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유니세프라는 만화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유니세프에서 꿀 바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딱딱한 말도 뭔가 재밌게 이모티콘이나 이제 뭐 이모지
아이콘 같은 걸 이모지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재밌고 뭔가 이제 내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감성적인 포인트를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화면 이동을 하게 되면 사실 정보 전달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요소를 놓치기가 쉬운데 챗봇을 이용하게 되면 조금 사람들이 챗봇을 사용할 때 정보 탐색을 할 때 되게 재밌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점이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장점을 가지고 사실 챗봇을 설계하기 좀 막연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챗봇을 아직까지는 좀 더 장점을 이제 잘 살리되 고민하면 좋은 것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사실 챗봇을 잘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진입 단계에서도 왜 이 챗봇이 뭔지, 챗봇을 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줘야 되냐면 사람들이 아직은 챗봇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챗봇이라는 걸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그냥 정보를 탐색하는 거지 내가 봇이랑 대화하든 사용자랑 대화하든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그냥 얻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챗봇을 좀 더 안내해 주려면 진입 시에 좀 챗봇을 안내하는 방식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처음에 챗봇이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낚을지를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어쨌든 정보 탐색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럼 정보 탐색 과정에서 이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챗봇을 좀 보면 결국에 왜 채팅으로 하는 게 좋지? 왜 이게 챗봇을 만들었지? 하는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검색 과정보다 편리함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계했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엄청 심플한 금융 앱이에요. 그래서 사실 챗봇이 줄 수 있는 기능을 한 뎁스, 두 뎁스만 들어가면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봇을 켜서 이 정보를 탐색하는 게 뭐가 좋지? 를 봤을 때 잘 안 그려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른 챗봇 같은 경우도 챗봇을 기껏 만들어냈는데 잘 안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검색 과정보다 편리한 이점을 잘 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간결하게 적었는데 서비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서비스의 속성마다 다를 거고 이 서비스가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앱보다 챗봇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이점을 생각하면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챗봇을 설계할 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조건 기능 실행을 하게 할지 아니면 이제 실패 피드백을 주면서 그냥 못하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챗봇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스피커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 좀 고민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약간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 맥락을 좀 벗어나는 기능 실행이 꼭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벤자민이라는 그 챗봇의 이제 앱 내에 있는 챗봇 버전인데 내가 삼성증권 살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삼성증권 살까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그냥 이제 뉴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벤자민 같은 경우는 종목에 키워드가 있고 그 종목에 대한 매칭되는 게 없으면 무조건 뉴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오히려 나는 뉴스를 보고 싶은 게 아닌데 약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뉴스밖에 못 주네? 좀 이런 뭔가 실망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뭔가 기능 실행이 되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냥 실패 피드백을 주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그럼 이 기능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기능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해서 얘가 역시 챗봇이라 뭔가 똑똑하네? 이런 생각이 좀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패 피드백을 어떻게 주냐 이것도 되게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챗봇을 설계할 때 죄송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만 알아들으면 사실 그러면은 내가 뭘 할 수 있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리 같은 경우는 내가 2번인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팁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능은 못하지만 다른 기능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실패 피드백을 주는 것도 좋지만 실패 피드백이 결국에는 사용자에게 다음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안내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보 범위가 좀 한정되면 키워드 입력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약간 무조건 선택지로 가는 게 정답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선택지로 가는 과정은 결국에는 저는 이제 챗봇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선택지는 사실 내가 이런 것만 해, 이것만 받아 이런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점에 따라서 직접 입력을 줄지 좀 선택지를 줄지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이슬란디어라는 챗봇인데 내가 이제 티켓팅을 할 수 있는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선택할 때는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서 사실 사용자가 어떤 나라를 갈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라는 사실 되게 여러 개고 나라를 선택지로 제공해 줄 때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5대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여야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용자가 나라를 바로 입력하게 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입력이 되지만 내가 런던에 간다 하면은 런던에 대한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대한 정보는 한정적이니까 이제 공항은 선택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보에 따라서 좀 사용성을 좀 생각하면서 대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정리를 하면 이제 처음에는 챗봇 안내 방식을 좀 고민을 해서 이 사용자가 이 챗봇의 정보 탐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제 기획하는 서비스가 화면 탐색보다 더 챗봇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을 제공해야 돼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예 뭔가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제공을 해준다든지 추천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대화 맥락에 좀 적합할 수 없는 기능을 뿌려줘서 이제 무조건 기능 실행을 유도하기보다는 차라리 못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실패 피드백을 제공해서 아예 그냥 이 기능은 쓸 수 없구나 이렇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용자가 챗봇이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잖아요. 기획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가 이 챗봇을 학습하면서 안 되는 기능, 되는 기능을 학습하게 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뭐 그런 학습이 되려면 이제 실패 피드백을 제공할 때 기능 안내가 같이 제공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성에 따라서 대화 방식에 키워드를 할지 아니면 선택지로 할지 좀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번에 실습을 할 때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기능 자체가 저희가 이제 실습 시간이 작다 보니까 기능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화 방식을 선택하는 것까지 뭐 고려를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대화 맥락에 적합한 기능을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시나리오 기반보다는 AI 기반의 챗봇이 더 필요한 기능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는 어떻게 이 사용자가 이 챗봇의 기능이 뭔지를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탐색보다 편리하게 제공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설계하지 않은 기능을 어떻게 실패 피드백을 제공해서 어떻게 다른 기능을 사용하게 유도할 것인지,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에서 약간 재치를 줄 것인지 좀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보시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이제 다이얼 플러그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이얼 플러그 다 가입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을 사용할 거니까 이게 텔레그램에 모바일 가입이 돼 있어야 되고 웹도 이제 가입을 하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맥북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앱 버전에 설치를 하면 좀 더 테스트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런 텔레그램 설치랑 가입을 좀 도와주시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